안녕하십니까. 차쾌술경영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그 옛날에는 참으로 우리가 못 살 때에는 이 보리밥, 보리죽을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살게 되니까 흰 쌀밥을 먹는 게 소원이다 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어린애들도 그렇고 보리밥이나 보리죽을 먹는 것을 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흔히 보면 완전 백미로 흰 쌀밥을 이렇게 먹는 애들이 많고, 애들도 보면은 거기다가 콩이나 이런 잡곡을 넣어놓으면은 그 콩을 제외하고 제거하고 이래 먹는다, 이런 그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느 노인이 빙판에서 넘어져서 엉치뼈가 부러져 안전뱅이가 되었는데, 그 부위가 3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고 구더기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환자에게 날마다 보리죽을 끓여 먹게 하였더니 골문 부위가 낫고 뼈가 붙어 한 달 만에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리에는 염증을 치료하는 힘이 강한다. 염증을 치료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보리밥이나 보리죽을 상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그리고 또 구독해 주시면은 매우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리에는 섬유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레슬링 선수들이 인대가 늘어나거나 십자 인대가 터지면 보리죽을 먹으면 잘 낫는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일가 있는 얘기네요. 자궁 근육이 약해 유산하는 산모도 보리밥을 즐겨 먹으면 근육이 강해져 유산하지 않고 루게릭과 같은 근육 무력증도 보리밥을 먹으면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디스크, 척추 협착증, 관절염과 같은 뼈나 근육의 병이 많은데 섬유질이 적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자가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할 때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바로 보리밥이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말하면 병이라도 보리밥을 상식하면 뼈와 근육이 강해져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보리죽은 신종플루, 유행성 감기, 독감, 천연두에도 좋은 예방약인 동시에 치료약이었습니다. 옛날에 마마가 유행하면 쌀밥 고기국을 먹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싹 썰어버렸지만 보리밥에 시래기국을 먹는 서민들은 비켜갔던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1917년 조류 독감으로 죽어갈 때 가마솥에 보리죽을 끓여서 주면서 먹게 하였더니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리의 성질은 따뜻하고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체에 의하면은 보리의 성질이 차다고 했는데, 이는 보리가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 작용 때문에 해일이 된 것이지 냉해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보리는 전라도의 부드러운 찰보리보다 경상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거칠고 굵은 늘보리가 좋습니다. 늘보리가 좋다고 합니다. 보리의 미네랄과 섬유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푹 퍼진 보리밥이거나 그걸 한 번 더 끓인 보리죽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리를 물에 불렸다가 푹 쪄서 소쿠리에 담아 김을 빼어 독을 날려버린 후에 다시 물을 부어 밥을 해야 합니다. 보리밥을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이면서 소화가 안 된다면 밥을 퍼지게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아내에게 제발 보리 혼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걸 말입니다. 식감을 위해 보리에 쌀이나 잡곡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보리죽을 끓일 때는 이렇게 지은 보리밥에다가 물을 부어 오랫동안 끓여서 보리 알맹이가 6배 정도로 퍼져서, 말하면 섬유소가 녹아나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보리밥도 좋지만은 흡수율을 위해 반드시 보리죽을 끓여 먹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리 튀밥은 섬유소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그리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절에서 식사 준비하는 걸 보면은 쉽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음식은 옛날
그대로라. 무김치는 손도 못 대고 다른 건 우물우물해서 삼키거나 밥하고 국만 먹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젠 노령화 시대의 음식 문화도 달라져야 합니다. 한 주간 먹을 김치나 멸치 같은 밑반찬도 대략 믹스해서 담아놓고 과일도 그때그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콩나물국을 믹스해도 맛은 그대로입니다. 이를 인식시켜 섬유질이 풍부한 보리와 잡곡죽에 분수한 반찬까지 먹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져 몸이 내려앉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면 몸에 기둥인 뼈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찾아오는 여성분들은 절대 관심을 가지시고 보리밥을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입맛 없을 때 큰 그릇에 열무김치와 고추장을 착 이렇게 해서 올리고 참기름을 듬뿍 넣고 척척 비벼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맛이 참 좋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리밥이 보약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참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 그 보리밥에다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열무김치랑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열무김치에다가 고추장을 착 올려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그 맛이 꿀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식당에도 이 보리밥을 따로 또 이렇게 주문한 사람들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식당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보리밥이 따로 우리가 영양식으로 혹은 건강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0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또는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보리밥을 상용한다든지 보리죽을 또 이빨이 안 좋으면 보리죽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용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뼈 건강에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염증이 있어서 이리저리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이 보고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끝까지 건강한 우리가 건강 100세 우리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